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번 시간엔 술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걸 알아봤다면 오늘은 이제 구분에 대해서 구분을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효를 저번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발효가 유익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식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이제 발효니까 발효주, 그다음에 이 발효주들의 알코올 농도가 낮으니까 조금 더 높게 증류해서 만들어진 술들 증류주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효라는 것은 써 있는 것처럼 효모나 세균 등의 이 미생물들이 그러니까 체내에 갖고 있는 이런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침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담즙 이런 소화액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효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소가 이런 음식물들이 닿았을 때 분해를 하는 작용을 하는데, 그런 분해 작용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이제 그 당이 2당이 단당으로 바뀌고 3당이 2당으로 바뀌는 이런 분해 과정을 통해서 효모가 섭취를 하고 그 결과물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알코올이나 탄산가스 등이 이제 작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발효를 하는데 잠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산소가 많을 때는 증식을 자기들의 이제 세를 더 늘리는 증식을 하고요. 산소가 없을 때 이러한 알코올이라든지 탄산가스를 만들어내면서 이런 다른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보신 것처럼 이런 김치, 그 다음에 젓갈 이런 것들을 이제 발효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효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젖산 발효라고 합니다. 젖산 발효라고 하고요. 저번 시간에 잠깐 뭐 했던 이야기지만 특히 이렇게 이제 음식으로 발효가 됐을 때 젖산 발효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젓갈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공통점이 염장을 통해 가지고 잡균이 더 번식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젖산 발효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약간 막이 떴죠. 이상하게 거미줄 같은 막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 발효를 초산 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제 식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이 효모가 제대로 작용을 해가지고 알코올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제 초산균이 더 번식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얘네들이 세력이 더 커져요. 그래서 술이 잘못되면은 식초가 되는 과정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초산균은 무엇을 먹이로 삼냐면, 효모는 이 당을 가지고서 알코올을 만들잖아요. 초산은 이 알코올을 가지고서 식초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산균이 번식을 하면은 그 순간 술은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얻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망치는 거고, 식초를 얻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뭐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막걸리 가지고 식초 만드시거나, 그다음에 와인 가지고도 식초를 만드신 경우도 있고. 근데 초산균이 작용할 수 있는 게 10도 이하기 때문에 알코올 농도가 10도가 넘어가면 이제 작용을 못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주나 와인 같은 걸로 이제 식초를 만드실 때는 꼭 알코올 농도를 낮춰주신 상태에서, 물을 탄 상태에서 초산균이나 뭐 종초 같은 걸 부어주시면 이렇게 가능한데, 일단은 이러한 작용을 한다. 발효 중에 이런 초산 발효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제가 항아리로 하지 않고 그 스테인리스 용기로 술을 담은 건데, 이걸 이제 알코올 발효라고 하거든요. 이제 세 가지 발효 중에 이제 마지막인데 되게 좀 지저분해 보이시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현미로 술을 담근 거예요. 그래서 현미에는 쌀룬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쌀룬들이 그냥 뜬 겁니다. 발효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건 지저분한 건 아니고 다 먹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술에 그 병에 술을 담을 때는 이런 걸 다 걸러내고 담겠죠. 이 모양 보는데 이제 약간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발효주라고 하는 거는 곡식이나 과일을 기본 재료로 해가지고 효모와 효소, 그 곰팡이의 효소 작용에 의해서
당화를 시키고 그 당화된, 그러니까 기본 전분 상태를 달달하게 만드는 그 상태를 당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밥을 먹을 때 밥을 씹잖아요. 이걸 저작작용이라 하는데, 씹어주면서 침이 같이 붙게 되면 약간 처음에는 단맛이 없지만 나중엔 달달한 맛이 나는 게 당화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 밥을 먹여가지고 삼키지 않고 뱉게 해가지고 그 뱉은 걸 가지고서 이제 술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인주라고 하는데 왜 미인이냐면 성인은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밥을 준 다음에 밥을 씹게 하고 그거를 뱉어서 그 입안에 있던 침이나 이런 그 효소들에 의해서 알코올 발효가 되게끔, 당화된 상태에서 알코올 발효가 되게끔 해서 술을 얻었던 게 이제 미인주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발효를 해서 만드는 거를 이제 맥주 같은 경우는 요즘은 맥주용 효모를 활용을 하고 와인용 효모, 청주용 효모를 활용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거의 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효모들이 이제 착상이 돼서 술이 만들어졌고요. 특히 서양에서는. 근데 이제 동양 같은 경우는 누룩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효소와 효모의 같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 재료로 활용을 해가지고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글루코스, 프룩토스 이런 이제 당들을 가지고서 이제 술을 만들었고요. 포도당은 말 그대로 이제 포도에 많이 있는 당을 이제 포도당이라고 하고요. 과당은 이제 꿀이나 과일, 이제 포도 이외의 다른 과일들. 엿당은 이제 뭔지 아실 거고, 설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우리 사탕수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발효는 총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단발효는 당화 과정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포도는 그냥 따먹으면 그냥 달잖아요. 그리고 당도가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 포도는 약간 좀 덜 단 거지만 그 해외 수입산이나 유럽에 가면은 포도가 굉장히 달잖아요. 송이가 작으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포도의 껍질 그 부분에 효모가 붙어 있어요. 우리 사람 신체 이런 피부에도 효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 음식에는 항상 효모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볼통 주변에 항상 효모가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와인 같은 경우는 당화 과정이 필요 없다 보니까 그냥 알코올 발효만 바로 진행된다 해가지고 단발효라고 하고요. 단행 복발효라고 하는 거는 그 곡식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맥주 써 있는 것처럼 맥주가 예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보리를 가지고서 메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메가를 가지고서 갈아줘 가지고 이거를 한번 당화를 시켜줘요. 그 당분을 뽑아내는 거죠. 당분을 뽑아주고, 그 다음에 그 뽑아진 당즙을 가지고 거기에 그 효모를 집어넣어 가지고 맥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구간을 따로따로 하는 거를 단행 복발효라고 하고요. 병행 복발효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누룩 같은 걸 가지고서 한 공간에서 당화 과정하고 이 알코올 발효 과정을 동시에 일으키는. 그래서 보통 동양권에서는 황주나 사케, 막걸리 다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지금 일본에서 지금 사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일본의 사케 공장에서 사케를 만드는 거고, 지금 쌀이 들어가 있죠. 쌀이 들어가서 지금 발효가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동일하게 쌀을 가지고 있죠. 색깔도 거의 비슷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중국의 소홍주를 가지고서 소홍주 만드는 그 양조장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동양에서 술을 빚을 때 거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일단 밥하고,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단발효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없어서 일단 생략을 했고요. 가장 과정이 조금 복잡한 이쪽 그 병행 복발효를 말씀드리면, 일단 밥을 고두밥을 하는 경우가 예시를 들었고요. 거기에 누룩을 가루 내서 이렇게 섞어줍니다. 섞어주고 이거를 이제 용기에 담으면 이런 발효 과정을 거쳤다가 나중에 이렇게 술만 살짝 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동동 떴다 해서 동동주로 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갈아넣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이제 하나의 용수라고 하는 도구인데, 이 용수를 아까 말씀드린 그 동동주처럼 이렇게 떠드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박아 놓으면 청주만 다 모입니다. 그 밥알들이 제외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만 떠서 드시면 되는데, 그 술을 이런 망에 넣어서 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걸르는 거니까 더 이상의 술 맛이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항아리에 넣는 상태에서 가운데 용수를 박아 가지고 그 안에 고인 술만 꾸준히 마시게 되면 이게 온도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고 발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맛 자체가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뭐랄까, 자기가 가장 알맞게 맛볼 수 있는 술이라고 딱 생각될 때 그때 짜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본의 청주 술잔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일반 그냥 뭐 사기잔이나 아니면 유리잔으로 먹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에 문양을 넣어요. 그래서 얼마나 맑은지, 그 다음에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지, 탁도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